자, 섹션 1에 여러분들 교재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36페이지죠. 그치? 예, 36페이지에 이 문제는 2012학년도에 이제 성신여대 문제로 출제가 돼서 다행히 여러분들이 뭐 성신여대 볼 일은 없겠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의 이제 내용이 이제 수의 성질에 관한 거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인 어떤 표현, 수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걸 이제 다루는 부분으로 지극히 개념적인 부분이야. 다만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 논술 문제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개념 같은 데서 출발해서 비교과적인 어떤 요소들이 조금씩 이제 더해져 나가면서 혹은 또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등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수학적 사고를 조금 더 넓혀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잖아. 그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증명하는 수학적인 이제 논리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이 테스트하는 문제들이 상당수고. 예, 그 아주 좋은 이제 샘플의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우리 증명법에서 사용했던 이제 수학적 귀납법과 귀류법 이 두 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증명까지 이제 다루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서 조금 배치를 했어요. 수의 기본적 성질을 다루는 문제로서. 자, 일단 제시 요 내용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법의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칙, 뭐 실수의 표현의 유일성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뭐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숫자 하나, 9라고 하는 수를 9개라고 하는 개수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우린 십진법에서도 9라는 9개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는 9라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다른 수로서 9라는 수를 나타낼 수는 있어, 없어? 뭐 여러 수들의 조합이나 식을 통해서 뭐 나타낼 수 있지만 결국은 9개라는 이야기는 똑같이 9라는 숫자밖에 없지. 근데 진법이 달라지면 이 표현은 달라지게 돼요. 똑같은 9개를 이진법에서는 뭘로 나타내게 돼? 그치? 1이지? 2001. 그치? 1001. 이렇게 진법이 그러나 이진법에서도 9라는 수를 나타내는 건 1001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3진법도 마찬가지고. 한 숫자 체계 내에서는 어떤 양적인 요소를 나타낼 때 단 하나의 수에 대응되도록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해라 하는 문제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처구니 없지, 그치? 그냥 뭐 9개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 뭘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냐? 원래 없는데, 어떡하라고. 이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수체계라고 하는 거, 수의 체계에 있어서 뭐 유리수, 정수 뭐 이런 체계들이 아니라 수의 표현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수도 일종의 함수야, 수의 표현도. 1대1 대응 함수란 말이야. 우리가 쓰는 어떤 9라고 하는 이 숫자의 표현은 실제로 개수로서 9개라는 자연의 어떤 대상의 개수 있지? 이것들과 항상 1대1로 10이라는 수는 10개, 그치? 11이라는 수는 11개의 개수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외에 다른 표현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서 수의 표현에 있어서 이제 혼란이 없는 거지, 그치? 하나의 진법 체계 내에서는. 그래서 수의 표현에, 진법의, 각각의 진법들은 하나의 수를 나타내서 유일한 표현 방법만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과 귀류법을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증명해가는 그런 요소를 몇 가지 볼 거야. 그 다음에 수의 성질에 관한 것, 수의 표현과 수의 성질과 그 진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의 표현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는가. 가장 단순한 거는 십진법 같은 경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결국 이것들도 다 뭐야? 수의 연산의 좀 편의성들이지. 예를 들어서 11 더하기 13 하게 되면 위아래 가지고 같은 자릿수끼리 더해서 내리잖아. 그치? 나오면 올리고. 그치? 이것들이 십진법 체계상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진법 체계의 편의성 때문에. 아래쪽 자리가 커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위쪽 자리가 하나 올라가는 이런 체계들이 이제 기존적인 진법 체계의 특징이지. 모든 진법의 특징이야. 그치? 이런 체계를 갖추므로 해서 이런 진법의 체계를 활용해서 수의 덧셈이나 곱셈, 뺄셈, 나눗셈 같은 다양한 연산들을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 우리가 뭐 원해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되어서 발견이 되었든 간에. 알겠지? 응? 이런 이제 연계성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교과상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때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치? 진법 해가지고 기본적인 진법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들은 만만한 과정들은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 모르고 배웠던 것들이, 그치? 나중에 그것을 증명하라 그러면 전혀 뭐 알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게 되지, 그치? 그런 연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제시문 가부터 하나씩 읽어보죠. 큰 자연수를 나타낼 때 어떤 수의 거듭 제곱을 사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304 00000은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5개의 0이 나타나므로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나타나면 304 곱하기 10의 5승이다. 5제곱이다. 다른 경우로 29281은 11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29282 곱하기 29281을 2 곱하기 11의 4승. 누가 이거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된대. 2 곱하기 11의 4승과 같은 값이 나타낼 수 있다. 얘는 그러니까 11진법으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얘기지. 진법상에서. 자, 자연수 100의 팩터리얼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진법 체계에서는 교과서에서 많이 다뤘잖아. 그치? 다루고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데 팩터리얼 진법이라는 좀 특별한 새로운 진법을 정의를 하고 그 팩터리얼의 진법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진법 체계를 주고 그 진법이 가지는 수학적 특성이 어떤지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서 생각의 영역, 진법 체계에 대한 수의 표현에 대한 이제 생각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봐라. 그런 이제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팩터리얼 진법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법적 체계의 특성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들이고요. 자연수 100의 팩토리얼, 즉 100팩은 109에서 1까지의 곱으로 계산하여 10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0의 개수를 구하여보자. 일단은 뭐 100의 자리 2자리 이상이죠.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치? 끝자리에 0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어떤 게 있어? 어떤 인수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그치. 2와 5지. 그치? 즉, 여기에서 이 전체를 소인수분했었을 때 2의 지수와 5의 지수가 몇 번 나타나는지, 몇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지. 그치? 그리고 그 둘의 곱에서 작은 거듭제곱 수만큼의 10의 거듭제곱이 나타나겠지?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여기 인수분해 쫙 했더니 이걸 인수분해 보니까 이 전체 곱한 걸 인수분해를 하니까 2의 10제곱과 뭐 5의 3제곱 나타났다. 그러면 10의 몇 제곱으로 나타나게 돼, 결국은? 10의 제곱으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면 10의 세제곱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뒷자리에 공이 몇 개 나타난다? 3개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알겠지?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뭐만 따지면 되냐면 결국 여기서 2의 거듭제곱이 몇 번 나타나는지 살펴보려면 일단 2의 배수마다 한 번씩 나타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사고하자는 거야.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논제인데 1번 논제이긴 한데 뭐 제시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이제 따라가면서 하는 거야. 여기 시켜주는 대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간혹 나와.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1번 문제 같은데 논술 문제에서 몸풀기 문제로, 알겠지? 머리 이제 살짝 풀어놓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수의 체계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문제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2에 몇 승 있어? 50승 있지. 그치? 또 4의 거듭제곱마다 한 번씩 더 나타나지. 자, 100까지 4의 거듭제곱은 4는 4의 배수들이죠. 4의 배수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 4의 배수는 몇 개 들어가? 25개 들어가지. 그치? 그 다음에는 그치? 8의 배수에서. 그쵸? 즉 2의 거듭제곱마다 8의 거듭제곱에서는 8의 배수에서는 몇 번 나타나? 뭐 100을 8로 나눠보면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16의 거듭제곱, 32의 거듭제곱, 32의 배수지. 32의 배수. 그 다음에 64. 64는 뭐 한 번밖에 없겠네. 그럼 64의 배수까지 쫙 세보면 될 거야. 근데 무식하게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5의 거듭제곱을 세는 게 더 빠르겠지? 왜냐면 5의 거듭제곱은 더 작게 나타나니까. 즉, 더 큰 수의 거듭제곱이 몇 번 들어가는지, 배수들이 몇 번 들어가는지, 이걸 알아보는 게 좀 편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한 번쯤 풀어보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적인 것들이야. 좀 더 빠르게. 큰 수로 나누어서 거듭제곱을 갖다 보면 더 편하겠다. 그래서 5의 거듭제곱 기본적으로 20개 들어가고, 그치? 10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25의 거듭제곱을 구하게 되지? 5의 제곱수, 5의 세제곱수, 이런 것들이 몇 번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5로서 20개가 들어가고, 25로서 4개가 들어가고, 또 있나? 그 다음에는 없네. 그래서 24개네. 그치? 맞나? 그치? 그래서 24개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0팩터리얼은 끝에 0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간다? 24개가 들어간다. 뭐 이제 이런 정도 내용이면은 암산으로도 가능하겠지? 대충 이제 다른 어떤 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연속적인 어떤 수, 특히 팩터리얼 진법이기 때문에 좀 편한 거야. 그치? 팩터리얼 진법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얘기들을 위해서 밑에 써주고 있는 거고, 재심 간단히 소개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재심은 나에서, 자, 수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으로 12진법을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팩터리얼과 그 다음에 10진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2진법으로 표현한 네 자릿수 A, B, C, D는 10진법수로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자, 어떤 자연수를 12진법수로 표현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하여 나타나는 이번엔 타진법에서의 끝자리가 0의 개수가 몇 개가 나타나겠는가?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12의 R제곱꼴로서 지수 R에서 가장 큰 것을 찾아야 된다. 아까 전에 저희가 해봤지. 10진법, 알고 있는 10진법으로서 0이 몇 개 나타날까 할 때 어떤 인수들을 찾아봤어? 5의 약수들과, 그치? 5의 거듭제곱수와 2의 거듭제곱수의 곱으로 나타냈잖아. 그러니까 12진법에서 0이 나타나는 건 어떻게 챙겨주면 되겠어? 그치? 12의 인수에 해당하는, 그치? 2의 제곱 거듭제곱과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에 대한 거듭제곱, 즉 4의 거듭제곱과 그 다음에 뭐의 거듭제곱이요? 그치? 3의 거듭제곱. 그치? 그것들이 몇 개 나왔지. 그 중에서도 작은 거듭제곱.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백팩, 마찬가지로 백팩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의 배수를 찾아야 돼? 4의 거듭제곱들에 대해서 찾아야 돼. 4의 거듭제곱. 2가 아니라. 그치? 그래서 4의 거듭제곱으로 25개가 들어있을 테고. 그 다음에 4, 16. 16의 거듭제곱. 그치? 그 다음에 16 곱하기 16이니까 그건 넘어가서 안 되네. 그치? 4와 16 거듭제곱만 찾아보면 되겠네. 응? 그런데 2의 배수에서 나타나. 2의 배수, 이거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 사실은 다 찾아야 돼.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6 같은 경우에 2개 곱하면은 4의 거듭제곱이 나타나, 4가 나타나지 곱하기 해서. 그치? 그래서 앞에서 했던 2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쭉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2의 거듭제곱을 4의 거듭제곱의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그치?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 다음에 3의 거듭제곱은 아무래도 3의 거듭제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치? 2의 거듭제곱 수보다는. 그래서 3에 의한 거듭제곱 해가지고 또 33개. 그 다음에 9의 거듭제곱 10개. 그치?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9의 거듭제곱이 11개인가? 그치? 99가 11개네. 그치? 그 다음에 27. 27이 뭐 한 서너 개 정도 나타나겠네. 그쵸? 그 위에는 없을 테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보면 백팩터리얼을 12진법을 했었을 때 0의 개수가 몇 개 나타나는지. 마찬가지로 작은 수의 거듭제곱을 해서 우리가 취해야겠지? 자, 그런 이제 수학적 방법, 수의 표현의 활용. 큰 수의 연산, 팩터리얼의 큰 수의 연산에 있어서 0이라고 하는 각 진법마다 나타날 수 있는 0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기술적으로 우리 접근하는 방법,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갖다가 보여줬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자. 그래서 그치, 2의 거듭제곱이 97이고 요게 48이니까 그치? 가장 큰 것은 여기 2의 48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0이 48개가 나타난다. 12진법으로 나타냈을 때 백팩터리얼을. 자, 사실 이제 중요 내용은 이제 재심은 다와 라에 있는 내용이야. 재심은 다에 있는 내용. 봐봐. 근데 0 이상의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1팩의 자리, 2팩의 자리, 3팩의 자리, 4팩의 자리 등을 사용하는 팩터리얼 진법이라는 게 있다.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 그건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 논술 문제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익혀서 풀어야 되니까, 알겠지? 자, 1팩짜리, 2팩짜리, 3팩짜리, 4팩짜리. 자, 팩터리얼 진법의 n자리의 수, an부터 an까지, a1까지. 이건 그냥 숫자들이겠지, 그치? 이것은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팩터리얼 이렇게 표시한 거, 요걸 이제 팩터리얼 진법수라고 하자. 팩터리얼 진수라 하자. 자, 10진법 수로는 이것을 10진법 수로 고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진다. 시그마 A1부터 AKAN까지. 그치? A1부터 AN까지. 1일 때 1팩 플러스 2일 때 2팩. 두 번째 자리는 2팩 곱하기 세 번째 자리는 3팩 곱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10진법 표현하듯이. 그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법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팩터리얼 진법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들 12진법, 10진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마 써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게 만약 10진법 수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표현에 대한 생각을. 우리 그냥 숫자로 쓰는 연습들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만약 이게 10진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진수라면.
그쵸. 시그마 마찬가지죠. 여기요. n, k 이퀄 1부터 n까지야. 똑같이 ak. 각 자릿수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곱하여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뭘 곱해야 돼? 이때는 k-1을 곱해. 첫 자리가 1의 자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십진수는. 그치? 만일 12진법이라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뭐 12진법에 k-1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진법의 표현을 이와 같이 쓰니까는 진법의 일반적 수의 표현이 굉장히 간단해지지, 시그마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그치? 근데 이런 표현 나와서 문제 나오면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려, 학생들.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 표현들이. 수의 표현에서. 논술 문제에서. 중앙대 문제에서도 튀어나오고. 자, 수의 표현에 있어서 이런 표현도 한번 기억해 두자. 기억 나왔으니까. 나왔을 때 당황하고, 아이, 도대체 뭔 소리야. 다시 재해석하느라 고생하지 않도록. 자, 그럼 이게 일반적인 진법의 표현을 따른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팩토리얼수로 바뀐 것 뿐이고. 다만 이제 0팩이 아니라 1팩에서부터 시작하죠. 그치? 진법하고는 좀 다르게, 일반 진법하고는 좀 다르게. 자, 여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n팩의 자리. n팩의 자리의 수 an은 1부터 n까지 중 하나이고, n파이의 자리는 1부터 n까지의 값들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큰 자리니까 0이 있을 수는 없겠지. 그치? 어떤 k가 n보다 작은, 즉 가장 큰 수보다 낮은 자리 수죠. 그치? 낮은 자리에 있는 수는 k 팩토리얼의 자릿수 ak는 1에서 k 값 중에 하나다. 즉 팩토리얼 진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진법에서는 한 어떤 특정 자리의 수가 10 이상이 될 수는 있어 없어? 한 자리 값이 10 이상이 될 수는 없지. 왜냐면 10이 되는 순간에, 한 자리의 숫자가 10이 되는 순간에, 어떤 자리의 숫자가 10이 되는 순간에, 그치, 그 윗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형태로 우리가 진법 체계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12진법도 마찬가지고 16진법도 마찬가지고 2진법도 마찬가지야. 2진법 수 안에는 2라는 숫자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2라는 숫자가 나타나면 그 윗자리가 하나 늘어나고 2라는 숫자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치? 자릿수 올림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진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자리 차면 올라간다. 그래서 얘도 K-팩으로 어떤 팩토리얼 진법으로 쫙 표현될 때 K 팩토리얼 자리의 수는 K 값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K 값을 넘어서 K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이 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대충 느낌은 오지? K번째 자리에서 K 팩토리얼 자리의 숫자가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플러스로 해가지고 K 마이너스 1팩짜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잖아. 그치? K 플러스 1팩짜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K번째 자리가 이 자리값이 K보다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이거 해가지고 한 자리, 요 자리가 올라가 버리는. 이게 자리가 자체가 뭐가 돼? K 플러스 1팩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K 플러스 1팩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고 이 자리가 사라져 버려. 여기가 K 플러스 1이나 K 플러스 2라도 마찬가지야. 이거 K 플러스 2 여기다 그냥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요 K 플러스 2를 K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누어서 곱하기 K 팩토리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요거랑 곱해져서 요 K 플러스 1팩 자리가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K 팩 자리에 하나가 남게 되는 거야. 팩토리얼 진법에서도 자리올림이라는 게 발생한다. 알겠지? 그 자리올림 때문에 그 자릿수는 그 자리의 K 팩토리얼 값보다 더 클 수는 있다 없다? 크거나 같을 수는 없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K 팩 자리에서 가장 큰 수는 1부터 K까지, 0부터 K까지가 가능하다. 그쵸? 그 얘기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이해해 가야 돼. 이런 제시문 중심형, 이건 제시문 중심형 문항이야. 알겠지? 기본 개념들을 제시문에서 아주 뭐 기초적인 내용이나 원리까지 쫙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 정도와 활용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내용을 읽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지겹더라도. 응? 그러면서 우리 뭐 몇몇 알아야 될 사실도 하나씩 이렇게 점검해가고.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정도, 중학교 정도에서 다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뭐 그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그치?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볼 그런 수학적 내용들을 담고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진법수 1, 3, 2, 0은 1 곱하기 4팩 곱하기 3 곱하기 3팩 플러스 2 곱하기 2팩 플러스 0 곱하기 1팩으로서 10진수로 나타내면 46을 나타낸다. 팩토리얼 진법으로 표현한 네 자리 가운데 가장 큰 자연수는 뭘까? 4, 3, 2, 1이다. 각 자리마다 가장 큰 수는 자기 자신의 팩토리얼 수만큼까지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치? 4, 3, 2, 1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수보다 여기에서 이 값에서 1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게 돼? 플러스 1이 붙으면 1, 0, 0, 0, 0 1, 0, 0, 0, 0 자, 1, 0, 0, 0, 0은 팩토리얼에서 1, 0, 0, 0, 0은 네 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보다 어때? 다섯 자리의 가장 작은 수지 얘는. 다섯 자리의 가장 작은 수지만 네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 어때? 항상 커. 그치? 어떠한 네 자릿수로도 그 윗자리의 가장 작은 값보다 어떻다? 더 작다. 요걸 증명하라는 게 여러분 논제 2번이야. 뒤에. 이거 진법 체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 10진수를 생각해도 그렇지. 12자리에서 가장 작은 수는 뭐야? 세 자리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가장 작은 수 이 사람아. 100. 그치? 1빵빵. 오랜만에 들어보네, 1빵빵. 1빵빵이란 말이야. 10의 자리에서 가장 큰 수는? 99. 아랫자리에 가장 큰 수도 그보다 한 자리 큰 수의 가장 작은 수보다 몇이 작아요? 항상. 그치. 자연수 체계에서는 1이 작아. 한 개가 작아. 팩토리얼 진법에서 그걸 한번 표현해 볼까요? 팩토리얼 진법에서 어떤 특정 자릿수의 가장 큰 수를 갖다 우리 표현한다면 k = 1부터 아까 전에 원래는 ak에 곱하기 k 팩토리얼이었는데 그 자리의 가장 큰 수는 그 자릿수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 n팩까지의 가장 큰 수가 되지. 그치? 근데 이 n팩까지의 가장 큰 수는 n 플러스 1팩의 1의 자리. 이거보다도 어때? 몇이 작아요? 그쵸? 한 개가 더 작아. 공식이야.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논제 2번에 나와 있는 거야. 그냥 학생들한테 이걸 설명하면 이걸 항상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서 아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 식이 그런 의미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진법의 책에서도 이래. 예를 들어 10진법 같은 경우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k = 1부터 n까지 10진법의 가장 큰 수가 뭐예요? 자릿수에 각 자릿수 9. 이때는 9죠. 9 곱하기 10의 k-1승이었지. 그치? 그러면 요거보다 하나 더 큰 수는 뭐야? 그쵸? 10의 k승이죠? 곱하기 1. 물론 앞에 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 뺀 거? 1 뺀 거. 만일 얘가 n진법수라고 한다면 얘가 n진법수라 뭐라고 그럴까? m진법수라고 한다면 이때는 요게 뭘로 변하는 거야? 그치. m의 k승 마이너스. 모든 진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리고 그 자릿수의 가장 큰 수는 뭐야? m진법이니까 그쵸. m-1이 되지 앞에 수가. 예를 들어 10진법은 그 자리에 가장 큰 수는 9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하면서 생각해보는 거야. 변화되는 거. 아니 별거 아닌 진법수 다루는데 이렇게 쓰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지? 뭔가 있어 보이지 않냐?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알던 것도 이게 논술 문제화 돼가지고 또 수능 문제에서도 수학 문제화 돼가지고 표현이 달라지게 되면 뭔가 새로운 수학인 것 같아. 쥐뿔도 없는데 뒤져보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변형하는 거야. 논술 문제는. 수능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은 알고 있는 문제들을 변형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는 거야. 결국 뒤져보면 우리가 알았던 어떤 사실들을 변형하거나 일반화시킨 거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던 지식에서 어떤 것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걸 해야 돼. 수능 문제 4점짜리 문제 그런 문제들도 그래. 개념화된 문제들은. 알겠지? 이게 수학을 잘하는 하나의 방법들 중에 하나야.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끌고 내리는 것.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수학적 표현이 단순히 어려운 문제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 처음에 한 번 풀 때 시간이 걸리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시간 많이 안 잡아. 이런 문제들은. 거꾸로 또 한 번 해버리고 나면은 한 번 하고 나면 그쵸 다음에는 정말 쉬워. 한 번 딱 건들고 나면 이런 거.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법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 할 때 지금 이 내용들 그 형식은 완전히 잊어먹을지 완전히 기억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치? 어떤 식의 표현이 가장 일반화된 표현인가 하는 정도의 느낌들은 있겠지. 그치? 남아있을 거야.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 이맘때까지는. 자, 계속해서 진법의 표현에 있어서 십진수를 한 자릿수가 10을 넘어가게 되면 한 자리 안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가 없다 보니까 문자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32진법 가면 무슨 토끼 그림 나타나고 개 돼지 그림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넣자. 그런 식으로 이제 특별한 문제들을 써서 내차례다. 이런 거야. 우리가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짓수를 가지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0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십진체계를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뭐냐면, 문제 3과 관련된 건데, 하나의 자연수에 대한 팩터리얼 진법 표현은 유일하다. 이 사실은 팩터리얼 진법으로 표현된 n자리의 수, p는 n이 아닌 다른 개수의 자리들로는 표현할 수 없음을 보인다, 먼저. 즉 n자리 숫자는 다른 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야. 만일 n 플러스 1 이상의 자리로 나타내면 너무 크지? 그래 안 그래? 왜냐하면 n 플러스 1 자리의 가장 작은 수도 n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도 크니까. 그래 안 그래? 또 n 자리의 가장 작은 수도 n-1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도 크기 때문에 무슨 얘기 이해하겠지? 그치? n 자리의 수를 같은 팩터리얼 진법에 혹은 같은 팩터리얼 진법이 아니더라도 같은 진법의 또 다른 수로 표현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같아야 돼? 자릿수는 무조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211이라고 하는 숫자를 십진수 3뭐로 나타내고 싶다. 알겠지? 십진수의 또 다른 수로 뭔가 나타내보고 싶어? 근데 기본적으로 십진법의 다른 수로 나타내더라도 세 자리보다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수보다 더 큰 자리나 낮은 자리 숫자로는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걸 먼저 설명해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수를 다른 수의 표현으로 나타내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릿수는 같아야 된다. 그거보다 큰 자리 숫자는 너무 크고, 그치? 큰 자리 숫자는 가장 낮은 자리 숫자의 가장 큰 수보다도 크고, 낮은 자리 숫자는 윗자리의 가장 낮은 숫자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같은 자릿수여야 된다. 그것부터 증명하고. 자, 증명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제시문에서.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P가 N자리의 다른 팩터리얼 진법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면 보임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 자, 무슨 방법 사용해서 증명해라? 수학적 증명법 중에? 귀납법, 귀류법. 귀류법 써라. 힌트 준 거야. 뭘 가정하면? P가 N자리에 같은 N자리가 되어야 되고 일단 다른 표현을 쓰더라도 N자리에 다른 팩터리얼 진법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모순이 생긴다. 근데 중요한 건 귀류법 쓸 때는 무엇에 모순이 생기는가 이게 문제라고 그랬지? 그치? 그걸 이제 생각해내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요거는 좀 새로운 이야기라. 자, 1번 문제. 팩터리얼 진법으로 표현한 수 10120을 십진법 수로 나타내시오. 노가다 띠라는 거야, 그냥. 알겠죠? 하지 맙시다.
이거 혹시 모르는 사람? 모른다기보다는 모르겠는 사람. 모를 것 같다. 나는 모를 것 같아야 하는 사람. 오늘 아예 다 논술 못 들을 사람들 정리해버리게 그냥. 이 자리에서. 이거 안 되면은 지금 정리해버리려고. 자, 그리고 그 수의 팩터리얼을 계산하여서 30진법수로 계산을 했을 때 오른쪽 끝으로부터 연속해 나타난 영계수. 이것도 노가다지. 제시문에 했던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논술 문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 잘 나와요. 제시문에서 어떤 수학적 좀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갖다가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확장하거나 생각하는 내용들을 제시문에서 아예 알려주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그 예시를 따라서 확장해서 다른 데서 그대로 그 예시 따라 해봐라. 글씨 쓰고 글씨 쓰는 건 좀 달라지겠지. 표현이라든지 내용 설명하는 단계 이런 것들 똑같이 그냥 따라가면 돼. 이거. 제시문에 있는 글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대로 따다 써도 돼. 이문 논술하고는 전혀 달라. 알겠지? 수학적 방법으로 같은 방법을 갖다가 제시문에서 예시에서 보여주면 그 예시의 어떤 단계라든지 순서, 표현 그런 것들 그대로 따다 쓰시면 됩니다. 주저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이건 따로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하고 요렇게 할 수 있다. 제시문에서 들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왜 안 나와? 아닌데? 눌렀는데? 뭐 하나 중간에 또 버튼이 하나 더 들어갔구나, 이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면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보면서 이거 내가 증명해야 될 어떤 대상이다. 계산의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팩터리얼 표현 뭐밖에 없어. 진법에 대한 표현밖에 없지. 팩터리얼 진법에서 가장 큰 수. 아까 전에 보니까 AK 이런 게 제시문에 있었단 말이야. 그거는 어떤 팩터리얼 진법의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때 AK가 K가 되면 그 자릿수에서 가장 큰 수구나. 팩터리얼 진법에서. 그치? 그게 제시문상에 약간 나와 있잖아. 그거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팩터리얼 진법의 n자리까지의 가장 큰 수. 요게 해석이 돼야 3번 문제가 풀려. 그래서 그래. 이거 해석 안 되면 3번 문제가 안 풀려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돼. 3번 문제. 팩터리얼 진법에서 가장 큰 수. n자리까지. n 플러스 1팩. 뭐야?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n 플러스 1팩 자리에 가장 어떤 수? 작은 수 곱하기 1. n팩 자리에 가장 큰 수, n 플러스 1팩의 가장 작은 수에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이 가지는 수학적, 진법상에서의 수학적 의미는 어떤 특정 자릿수의 값을 다른 자릿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요걸 읽으면서 그걸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모아서 생각하니까 딱 이것만 뚱 띄워놓고 이런 얘기 하니까는 내용이 꽤 어렵게 들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까지 단순히 이걸 보고서 이렇게까지 해석해내는 건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거는. 응? 그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목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는.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고서 하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한 번쯤 점검했으면은 가능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선지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야, 이것도. 알겠지? 그런 거 하나씩 해가는 거야. 다시 한 번. K팩 자리의 가장 큰 수는 K 플러스 1팩의 가장 작은 수보다 하나 작다. 즉, 의미는 어떤 진법의 표현, K팩, 여긴 팩토리얼로 했으니까 어떤 진법의 표현에서 특정 자릿수의 값은 다른 자릿수의 값으로 대신하여 나타낼 수 없다. 알겠지? 윗자리의 가장 큰 수는 그 자리의 윗자리의 가장 작은 수는 그 낮은 자리의 가장 큰 수보다도 적어도 1 이상 크기 때문에. 참, 증명해야지. 이거 읽는 게 문제가 아니지. 대학 떨어질 뻔했다, 요. 신나가지고 읽다가 끝났네. 자, 증명. 이거는 다른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자연수니까 n 이퀄 몇에서 시작할까? 그렇죠. 이때는 n 이퀄 1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지. 자, n 이퀄 1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n 이퀄 1에서 했더니 학생이 어떻게 하냐면 k 이퀄 1부터 1까지 1 곱하기 k 곱하기 k 팩이다.
n 플러스 n 이퀄 1이니까 1 플러스 1팩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야? 1 집어넣으니까 1 곱하기 1팩이다. 2팩 마이너스 1이다. 요거 계산하니까 1이다. 요거 계산하니까 1이다. 그러므로 성립한다. 그냥 끄떡끄떡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뭐 그냥 계속 보고 있을 거야? 야, 우리 미팅하냐? 왜 보고 실시 웃냐, 그냥? 이런 설명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일부러 몇 번이나 안 들어 하고 말을 들어, 안 들어 막 물어보니까 안 들어야지, 당연히. 그치? 그렇게 했는데 들으면 좋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놈이지. 눈치가 없는 거지. 설날 세뱃돈 10,000원밖에 못 받을 인간이지. 응? 세뱃돈 많이 받으려면 그것도 눈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 그치? 어느 분이 조금 있으신지, 응? 어느 분이 나에게 좀 더 마음을 쓰실지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눈빛으로 느껴야 되잖아.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이거 돼, 안 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이유. 길어서 세뱃돈 연구를 좀 더 하자. 응? 좀 늘어진 경향도 있고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증명해야 될 식이 성립함을 전제로 시작하고 서 있어. 이 명제가 뭐냐면 이 좌변은 우변과 같다라는 주장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얘는 이걸 증명하라고 그랬는데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같다라는 식을 가지고서 출발하고 있단 말이야. 결과로서 증명해야 될 것을 뭐로 쓰고 있는 거야? 전제로 쓰고 있는 거야. 성립하는 전제로 쓰고 거기다 대입해서 풀어버렸단 말이야.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을.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성립을 가정하거나 전제하기 전에는 안 되는 수법이야. 점수 낮게 받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지?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그러고 싶지 않지. 좌변으로 시작하든 우변으로 시작하든 어느 변에서 시작해도 좋아. 좌변에서 우변을 유도하는 방식, 우변에서 좌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가셔야 돼요. 넣어서 계산하십시오. 결과는 똑같이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쉬운 식이라 그것이 가지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능력에선 전혀 다른 평가를 받는다는 걸 볼 수 있어. 아주 단순한 문제지만. 넣으면 얼마야? 그냥 1 곱하기 1팩이지? 그 다음에 뭐 써야 돼? 1 곱하기 1팩은 그쵸? 2팩 마이너스 그쵸? 2팩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혹은 1 플러스 1 곱하기 1 팩터리얼 뭐야? 곱하기 1 팩터리얼 마이너스 1. 그래서 뭐야? n 플러스 1팩이죠? 뭐야, 이거, 뭐 이상하게 썼나? 그치?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네. 여기까지 보여주면 돼. 2라는 숫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꼴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혹은 여기서 2라고 썼다고 한다면 요 2를 갖다가 1 플러스 1팩으로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 해서. 다른 점이 뭔지 이해하겠죠? 그치? 얘는 최초의 이게 성립함을 전제로 출발한 게 아니라 좌변의 식에서 우변의 식을 유도해 간 거야. 그럼으로써 완전하게 보여준 거야. 이게 직접 증명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직접 증명. 한 식에서 다른 식을 그대로 변형하여서 보여주는 것. 알겠지? 자, 별간이지만은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는 풀이 방법이야. 두세 줄짜리 1에 대한 계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안 그래? 느낌 좀 틀리지? 증명된 결과나 과정들이. 그치? 자,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제 n 이퀄 k에서 가정하고 k 플러스에서 증명하자. 자, n 이퀄 k에서 가정한다는 얘기는 n 이퀄 k에서 가정할 때는 여기를 k로 쓰면은 n 이퀄 k로 쓰면 좀 곤란해. 왜냐면 이 식 속에 k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K로 쓰지 말고 N equal M이라고 이럴 땐 요령껏 이런 것도 바꿔줘야 돼. 증명해야 되는 식 속에 K와 N이 동시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N equal K가 아니라 N equal M에 대해서 N equal M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하자. 이런 식으로 이건 조금 요령 있게. 자,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알겠지? 인합적 가정이라 그랬지? 성립을 가정하자. 답안에다가. N equal M에서 이렇게 성립함을 가정하면, 그치? N equal M 플러스 1에 대해 같은 유형의 식이 혹은 같은 식이 성립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혹은 M 플러스 1에 대해 성립함은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도 정리하는 요령.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몇 번 연습하면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딱 그렇게 쓰고 그냥 넘어가면 돼. 자, M 플러스 1에 대해서 우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식 놓고 M 플러스 1 좌우변에다 대입하면 돼, 안 돼? 그리고 등식 써버리면 안 돼. 알겠지? 한쪽에서 다른 쪽을 유도해가는 방식으로. 목표라는 식이 뭔지는 나올지. 그치? 목표라는 식은 뭐가 나와야 돼? M 플러스 M이 하나 더 커졌으니까 M 플러스 2팩 마이너스 우변은 이게 나와야 되고 좌변은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K부터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 곱하기 K팩. 자, 좌변을 이렇게 출발해야겠죠? 좌변의 출발은 어떻게 잡자? 여기서부터 잡자. 좌변에다가 뭐 하나 더 하자? 그쵸.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팩을 하나 더 하자. 좌변에다가. 그치? 이것의 좌변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더해서 이게 됨을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증명 끝이구나. 자, 방향 잡고 가는 거 알겠지?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유도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자. 자, 일단 이게 성립했으니까 좌우변에다가 뭘 보여주자? 좌우변에다 뭘 더하자? 그쵸, 여기에서 목적적으로 요거 만들기 위해서. 그치? 시그마 K 이퀄 1부터 M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을 먼저 설명해 준 거야. 대표적으로 수학적 기납법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지난번까지 듣고 안 들은 학생들은 이거 모릅니다. 알겠죠? 여러분부터만 듣는 거야. 응? 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 이미 성립을 가정했기 때문에 저게 성립한다고 이미 했잖아. 성립한다고 했으니까는 동시에 좌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식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 자, 첫 번째 식은 무엇을 활용한 거예요? 귀납적 가정 그대로 확인한 거예요. 이거 활용한 거예요. 이거의 활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귀납적 가정에다가 좌우변에 똑같은 값의 변화를 주는 거야. 다른 값을 주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서 이제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요 뒤에 거 요거 여기까지. 알겠지? 요거 정리해서 뭐 되는 거 보여주면 돼. 이거 되는 거 보여주면 돼. 자, 요거를 이 형식에 맞들어가려면 M 플러스 1 플러스 1팩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M 플러스 1에 대해서 했다면 요 꼴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요렇게 가자. 자, 이제 계산 정리하는 문제가 됐어요. 그래, 안 그래? 얘는 좌변 이거는 성립하는 거니까, 그치? 이거는 성립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니까 문제가 전혀 안 돼. 아까 전에 건 틀려, 그치? 응? 이게 계산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요거 합치면 뭐야 돼? 이거 좌변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증명은 전혀 문제 없는 증명이야. 그래, 안 그래? 이런 증명은 전혀 문제가 돼, 안 돼? 이거 좌변 그냥 정리한 거야. 그치? 시그마 묶어놓은 거야. 우변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1팩 묶으면 M 플러스 1이 하나 증가하지? M 플러스 1 이거하고 이거 묶으니까 M 플러스 2잖아. 그치?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1팩으로 묶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따로 이렇게 똥 떨어져 나가죠? 끝이요. 증명 끝.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몇 팩이야, 이거? 그쵸, 이거 M 플러스 2팩. 더 친절하게 쓰면 원하는 형식 M 플러스 1의 형식에 대해서 그치? 앞의 형태에다가 M 플러스 1 더했던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결국 성립한다. 끝. 됐지?
자, 이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뭐다? 문제 풀고 나서요, 이런 증명을 한 다음에는요, 이 증명이 끝나고 나면 그 증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쯤 논술 문제 중간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요. 알겠죠? 논술 문제 중간에서 어떤 증명이 나오면 도대체 그 증명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래요. 왜? 그 의미를 다음 문제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논술 문제. 연결돼 있어. 무심히 풀어는 놨는데 그 다음 문제 풀면 전혀 새로워.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의 수학 문제를 또 풀고 있어요.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힌트를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수식으로만 보고 넘어왔기 때문에 다음 문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논술 문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 실제로도 어려워. 어렵지만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게 중간에 이런 게 나와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석하지 않고 넘어와서 그 다음 문제에서 새롭게 뭔가 새로운 수학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의 문제를 내면 4개의 새로운 수학적 세상을 혼자 개척하고서 있는 거야. 문제 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니? 대학 안 가고 말이지. 그치? 큰 세계의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작은 세계를 문제에서 열어주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는 거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에 이런 구조의 문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생각해봐. 자, 어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팩토리얼 진법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똑같은 수 p를 놓고 자릿수가 어때? 둘이. 자릿수.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서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두 수가 같기 위해서 서로 다른 자릿수가 될 수 없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건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전제로 깔아줬어. 뭐 하나 편하구나. 제시문하고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거야. 이 주제가 지금 그거니까. 요거 어디서 봤지? 제시문에서 봤어. 거기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랬더니 서로 다른 자릿수에 대한 증명부터 시작한다? 봤더니 근데 그거는 있어? 없어? 전제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거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야. 뒤에 부분만 하면 돼. 자, 그래서 표현했던 이렇게 표현이 압축됐어. 자, 팩토리얼 진법 K, N자리의 K 팩토리얼, N자리의 팩토리얼 진법수의 그냥 단순한 표현이지. 같은 수를 서로 다른 두 표현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가? 어쨌든 똑같은 N자리로 해야 된다. 이걸 증명할 때는 무슨 방법을 써라? 제시문에서 수학적 기납법, 귀류법. 그렇죠? 두 번째 할 때는 귀류법 쓰라고 그랬잖아. 모순 보이죠? 뭔가 모순이 발생한다. 무엇의 모순이 발생할까? 귀류법의 특징이었지. 뒤에 문제의 모순된 전제는 제시문이나 논제나 앞의 논제의 결과에 위배된다. 이런 거 보인다고 그랬지. 기억나? 작년에 했던 거라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다. 구정 전에 했던 거라. 1년 전이라. 기억나지? 귀류법 어떻게 활용하는지. 귀류법의 중요한 게 부정명제가 아니라 부정명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에 위배되는가 그 대상이라 그랬지. 이미 성립하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 논술 문제에서는 어디서 많이 준다 그랬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야 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문제들은 주로 뒤에 등장한다 그랬잖아. 앞에 등장 안 하고. 그것도 기억나지? 응? 뒤에 등장해서 앞에 문제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활용해서 모순되는 걸 보이도록 하는 거야. 자, 이 두 수의 표현이 다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들 중에 어떤 하나의 다른 숫자가 하나는 존재해야 되지. 같이 대응되는 차례들 중에. 처음부터 다르지 않아도 되죠. 서로 다른 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달라야 돼? 그거는 몰라. 그치? 그래서 여기에 n번째 자리 숫자에서부터 달라진다고 하자. 뭔가 다른 게 나타나는데 이 전까지는 앞에 자리는 다 똑같고 어딘가에서부터 m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달라진다고 하자. 같은 수 p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쓰려는 방법은 뭐냐면
같은 수는 만일 두 수가 같다고 한다면 그 두 수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만일 같은 수를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뺐을 때 0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같은 수는 빼면 0이 돼야 되는데 모순을 보여야 되는 게 그거야. 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두 수가 같다는 조건은 무엇일까? 어떤 두 수가 같다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뭐 무리수가 같다면 뭐 개수끼리 비교하고 막 이런 방법도 우리 너무 고차원적인 방법들 많이 쓰잖아. 그치? 어떤 두 무리수가 같다 그러면은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허수가 같다,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같다,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거야, 여러분들. 너무 고차원적인 거야. 응?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 어떤 두 수가 같다? 2 빼기 2는 0. 3 빼기 3은 0. 4 빼기 4는 0. 우리 아들도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쌍둥이 둘이. 근데 다 틀려. 걱정이야. 뭐 알아서 하겠자고 그냥 두는데 알아서 못할 것 같아. 야, 누가 와서 우리 집 애들 과외 좀 해줘라. 나 승질나서 못하겠다. 야, 숫자 좀 가르쳐줘. 자, 어떤 두 수가 같다고 하는 것은 두 값을 뺐을 때 0이라는 게 기본이야. 차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각각 뺐어요. 좌변은 0이 나오죠.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변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더 쫙 같은 자리로 쫙 자리들이 쫙 펼쳐지면서 이 M 이전에 같은 자리 M 이전의 거는 이미 다 사라졌겠지. 그치?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어? 1식에서 자 1식 마이너스 2식을 하자. 0이다. 우변은 뭐나? 우변은 뭐부터 출발해 이게? 어디서 끝나 어디? 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에서부터 올라가서 어디서 끝나? m에서 끝나겠지? m 위에는 다 똑같다고 가정했으니까 최초로 다른 숫자가 나타나는 자리수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알겠지?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일반적이 아니니까. 시그마 어디까지? k 이퀄 1부터 m까지 어디에서 뭘 뺐어요? ak에서 k 팩토리얼 같은 자리끼리 빼는 거 아니야. 뺄셈은. 그래 안 그래? 그치?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ak 마이너스 bk 곱하기 k 팩토리얼. 됐어요? 자, 이제 이게 0이 아닌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증명 끝이야. 같지 않은 보이라는 건 목적은 무조건 뭐다? 빼서 0이 아니다. 같지 않은 보이는 건 뭐다? 기본적으로 빼서 0이 아니다. 야, 빼서 0이 아니다. 무조건. 다른 건 생각할 것도 없어. 바닥지식이야. 가장 바닥지식. 얼마나 바닥지식으로 내려가는데 바닥지식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학생의 문제풀이 습관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는 거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풀이들은.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무시할 만한 풀이에요? 초등학생 수준 정도의 풀이야? 배우는 건 초등학생이지만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은 고등 수준을 이상에 넘어가는 그냥 수학적 증명을 사용하고서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이게 0이 아닌 걸 보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여기가 이제 정말 어려운 부분이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 뭐냐면 km 팩자리를 갖다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am-bm 곱하기 m 팩이죠. 플러스 시그마 k 이퀄 1부터 m-1까지 ak-bk 곱하기 k팩. 이거 0 돼 안 돼? 이거 0 될 수 있어 없어? am, bm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0 이상이죠. 0 이상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가 나와도 돼. 알겠지? 0은 아니야. 무조건 0은 아니야. 응? 우변은? 우변은 뭐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 이게 0이 돼야 돼. 어떤 두 수의 합이 0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거는 근데 정말 생각하기 힘든 거야. 마찬가지로 너무 어렸을 때 배운 건데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어렸을 때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100%야. 이거 모르면. 두 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 조건이 필요해요. 두 수의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한 가지가 아니야. 그치. 부호가 반대이다. 근데 두 수가 부호만 반대면 돼? 그쵸. 그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뭐가 같고 크기가 절대값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근데 이게 둘 다 크기가 같거나 부호가 같거나 이게 아니야. 둘 다 만족해 이래. 둘 중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어떻게 돼? 0이 될 수 없어. 더해서. 이거 두 개 항, 이 두 개 항은 어때요? 둘 중에 뭘 만족 못해? 기본적으로. 크기가 같을 수가 없어. 왜? 크기가 같을 수 없어. 왜? 그치. n팩의 가장 작은 수는 n-1팩의 가장 큰 수보다도 1 이상 크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재심은 논제 몇 번? 논제 2번에 의해서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이 이유 때문에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모순이다. 증명 끝. 그러므로 서로 다른 같은 수의 서로 다른 진법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팩터리얼 진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진법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지. 아까는 뭐 10의 몇 승 뭐, 응? 알겠지? 됐어요? 자, 귀류법의 활용이자 수학적 진화법, 수의 성질, 가장 기본 바닥 정리 중에 하나인 어떤 두 수가 같다라는 것, 두 수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수학적 배경식까지도 조금씩 다듬어서 놓자. 알겠죠? 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는 게 있으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증명을 한 번 더 해보는데 여러분들 뭐 연습장이나 그 노트에 남는 여백을 써줘. 이거를 팩터리얼 진법이 아니라 임의의 진법. 무슨 진법이라고 할까? 알파 진법이라고 할까? 말 너무 어렵나?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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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진법이라고 할까? 그래. 이걸 C 진법이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저 팩터리얼 진법이 아니라 어떤 C 진법이라고 할 때 특정 진법의 C 진법의 수의 또 다른 표현은 불가능하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한번 풀어보면서 점검하면서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이 30분부터인가? 아예 쉬었다 하자. 그거 하면서.